중국 사람이 간수가 우리를 학문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보이버 들어오게 되면 진짜 20살 되는 아가씨들이가 다 옷 뺏기고 그 다음에 학문을 다 하고 자궁까지 간에가 검사하거든요. 검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선 채로 100번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혹시 이렇게 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조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할 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진짜 그때 그 매 맞는 것보다도 그 수치심이란 거니 진짜 더 분하고 3월달에 붙잡혀가지고 8월 9일날에 정부리 감옥에 가거든요. 거기서 2년 4개월 4개월. 김정은이 통치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철문이 열리는데 더 주는 자멸의 길이다 하고 썼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집 한 채만한 글자라고 했어요. 새까만 글자로 더 주는 죽음이라 썼는데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싸늘해지는데 들어가서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신입반에서 내가 2달 있었는데 신입반이? 그 신입반에서 네. 이제 그 교화반, 농산반, 홍반 다 반 배치할 때까지 신입반에서 있으면서 교화반 규칙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보름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신입반 1조장을 했는데 거기서 있게 되면 매일 도강자들이가 붙잡혀 오고 그 다음에 북한 땅에서 범죄자들 마약 범죄자, 인신매매 범죄자, 도둑놈들, 매춘부들이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장들이가 이렇게 옷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 신입반은 옷을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저 옷은 어디 있는 옷이야? 하게 되면 선생님이가 이 옷이 역시 나니까 나보고 뺏어서 달라는 소리다 말이야. 일반 북한 땅의 그 경찰들은 구두도 신고 자기가 뇌물도 고여받고 이자처럼 이렇게 때리고 하지만 저 우리 교화 선생들은 1년 12달 산꼭대기 우리하고 똑같이 산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내려가고 그 사람들은 구두랑 것 신고 지하적을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가 산에서 그 북한 땅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오직 도둑놈들한테 면회오는 빼니, 마이실린, 전통병 이런 약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가 뺏지 못하니까 나보고 뺏어서 달라는 소리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인천 눈치채가지고 그분한테다가 이혼 뭐좀 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 자기 가정이 면회 오게 되면 그 옷을 내보내서 팔아가지고 면식을 쌀 옷인데 중국 땅에서 비싼 옷이라고 입고 나왔는데 근데 나는 내 저장이란 자리를 지키기 위하고 선생님한테 나는 그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때려서라도 내 그 옷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뺏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나는 바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가 나한테 막 사정하면서 이 옷을 뺏지 말라 할 때 나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선생님한테 나는 뺏어가지고 바쳤거든요. 그것이 북한 땅의 실체고 그곳에 있으면서 진짜 신입반에서 교화반 규정 밤에 딱 규칙적으로 앉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거리 좀 둔한 사람들은 그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나가다가 선생님 만나게 되면 옆으로 돌아서야 되고 옆으로 돌아서 선생님한테 머리 돌아서 하고 100% 100m 앞에 가서 선생님 불러서 왔습니까? 그거 다 암송해야 되는데 그걸 거리 둔해서 못 하게 되면 그저 달려들어서 때려놓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는 지역에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매맞아 죽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매맞아야 죽어야 되고 그걸 많이 보고 그래서 신입반에서 한 달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남세반이라는 데 갔는데 남세반 교화 선생님이가 서혁이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북한에서 군대로 나온 거가 감옥에 선생님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별도 알고 선생님으로 했는데 고향은 평양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가. 근데는 얼마나 악착한데 그 사람이가 진짜 누구도 부르도 떨었거든요. 9반에 내가 신입반에 나와서 9반에 내가 배치받았거든요. 배치대가 한 지가 9월달 됐는데 아니 이제 10월 초 됐거든요. 한참 이제 가위를 이제 걷어들일 때인데 첫 작업을 남세반에 갔는데 줄을 서서 100m 지금 100명이 줄 서서 막 가는데 그 옆에는 지금
양배추가 쫙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한 여자분이가 그 양배추 잎을 먹기 위해서 행렬에 가다가 양배추 잎을 딱 뜯었거든요. 뜯었는데 선생님이가 그걸 봤거든요. 첫 하는가 뚝 섰는데 이자 어느 도둑놈 갔나가 까마귀 날개를 뜯었다고 하지만이 세상에 이 도둑놈이 어떻게 날리면 까마귀 날개를 뜯었을까? 저 날아가는 까마귀 날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감옥에서는 양배추 그 대잎하고 그걸 까마귀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자 어느 도둑놈 갔나가 까마귀 날개를 뜯었는데 그 까마귀 날개 뜯은 갔나 나와 하니까 그 분이가 그 날개를 뜯은 거 치고 딱 그러고 나왔는데 저 도둑놈 갔나 저 까마귀 날개를 씹지 않고 넘기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생각해보세요. 양배추 잎하고 깎아난 양배추 잎하고 입에 열 때 그거 어떻게 씹지 않고 넘겨요? 예? 씹지 않고 넘기게 하라고 하니까 반장이 우리 도둑놈 중에도 반장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와서 그분을 땅 눕혀가지고 그 양배추를 입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였는데 그 분이가 그 입에다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그 반장의 손을 깨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이 자기 손이 물리는데 선생님이 전달했고 반장은 수행해야 되니까 나무 막대기를 입에다 딱 이렇게 가득 딱 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무 막대기까지 이렇게 수서였더라고요. 그 보는 순간에 난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동정해도 내가 매맞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제시가 그 다음에 개처럼 흘려가지고 있지. 그걸 교합안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도 이렇게 죽는 거. 죽게 되면 병균이 오염이 된다고. 그 땅에 무슨 밤이 되게 되면 그저 위에서 거기서 천정에서 빈대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바퀴 이가 온몸에 욱실욱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오염이 필요하고 무슨 환경관리가 필요한다고. 죽은 사람이게 되면 우리가 내 옷이라도 뜯어가지고 콧구멍 이 귓구멍이다 다 쓸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아무개 죽었습니다 하면 같이 누워서 자야 되거든요. 그 처참한 걸 볼 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나도 어느 순간 이렇게 죽어야 되겠지 하는 걸 그걸 먹겨가고 진짜 그래도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없고 그 감옥에서 동정하게 되면 도리어 내가 그걸 매맞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감옥에서는 이 눈이가 속도가 빨라야 되고 눈이 오질오질 돌아가게 되면 같은 감옥에서 도둑놈들끼리 매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밥 먹고 앉아있게 되면 딱 무릎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 간수 선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빈대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 빈대가 사람에게 물게 되면 그 빈대 무는 것도 내가 이 촉감이 빨라서 내가 빨리 그 처치해야지. 그걸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야 이 도둑놈아 나 나오라 하게 되면 또 앞에 나가서 손 내밀어 하게 되면 그 철창이가 손 내밀게 되면 그 구두발로 딱 여자들 구두발을 때려놓고 손하고 소리 지르게 되면 더 때려놓고 진짜 거기서는 진짜 내가 눈을 잘못 돌리고 내한테 물어뜯는 벌레를 이렇게 손으로 하다가 그 앉아있는 규정 안에서 손을 잘못 동작하게 되면 그래서 매맞고 진짜 그 참상이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눈치 보고 빨리빨리 동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거기서 쥐 한 마리가 밥동지 5개거든요. 우리 겨아반 밥이가 이렇게 푸시푸시한 밥을 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 주는데 쥐 한 마리가 그 밥동지 4개 차려주면 그 5개 하고 쥐 한 마리가 밖으로 밀고 규정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고파서 쥐를 잡는 사람들은 얼마나 쥐를 묘하게 잡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밥동지를 한 번에 하루에 3개 다 못 받지 않아. 아침 점심 저녁 주니까 밥동지 5개를 약속해가지고 내 차려주는 밥을 절반씩 잘라가지고 그분한테다가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쥐고기를 한 마리 했는데 와 얼마나 마음이 접고 쥐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생고를 먹지 않으니까 생고를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는 그 감옥에도 불당번이 있고 이 우리 옷을 이렇게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불당번인데 그 불당번한테 가서
내가 이 쥐고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너를 요만큼 죽었으니까 나 이거 쥐고기 삶게 하지 않을까. 그분도 그 쥐고기를 뭐가 될까. 라고 그렇게 승인해서 이 불꽃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위에다가 가려놓고 그 쥐고기를 삶다가 들키게 되면 나는 또 내 밥 앞에 차려지는 그 면식도 잘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쥐고기를 먹기 위해서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키지 말자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싹 엎드려가지고 그 불 끌어내가지고 쥐를 싹 이렇게 싹 부스려가지고 그 쥐고기 내장을 다 타내게 되면 쥐고기가 쫄아든 것 같았어. 그거 굽어가지고 그분한테 이만큼 뜯어주고 나하고 가까운 언니를 생각해서 그 언니한테 이만큼 그러면 한 동물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쥐를 먹었는데 세 번째 쥐는 이만큼 컸어요. 근데 늙은 쥐니까 얼마나 질기고 맛이 없던 쥐잖아. 그래서 감옥에서 쥐 세 마리를 먹어봤거든요. 인간 생지역에서 감옥에 있다가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그게 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쥐들이가 그 가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 이 쥐새끼들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에서 그 변을 보다가 그 쥐를 잡았다고 이렇게 소문하다가 서로 감옥 안에서 거자질하거든요. 선생님 암흑에 지금 쥐를 잡습니다 하게 되면 팬티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또 매맞고 그 다음에 또 밥이 잘리고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지키고 거기는 서로가 물고 뜯고 서로가 선생님한테 거의 바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똥포 마를 때 그 이만한 40kg짜리 새통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거기다가 똥을 나르고 이렇게 지게를 쥐고 똥을 나르고 그걸 물에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풀뿌리랑 섞여가지고 우리를 끓여가지고 먹이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 똥 끓이던 통에다가 그거 끓여서 우리 맛있다고 그걸 그게 그 간식으로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서 겨울에 똥 이렇게 하다가 그 똥알이 이렇게 생똥알이 나오게 되면 강내알이 나오게 되면 그걸 주워 먹다가 죽해서 매맞고 진짜 그 처참한 먹거리 있잖아요. 마지막에 허약이 걸려서 이 갈비라는 게 아프리카 그 아이돌이가 갈비고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비 딱 치게 되면 바사질 정도로 갈비가 그래가지고 뒤로 덜려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이 보게 되면 이 홍문하고 여자들이 구개가 자궁이가 다 이렇게 간통이 돼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퐁틀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허약이라 해가지고 죽어가는 구들한테다가 면식 있는 사람들이 퐁퐁이 가루 2숟가락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게 되면 한 2, 3일 먹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붓긴 얼굴이가 이렇게 막 붓게져. 그러면 다시 1토로 내몰거든요. 그러면 다시 간에가 허약 걸리게 되면 똥을 2, 3일만 싸게 되면 그러면 간에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어요.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에 퐁퐁이 가루 너무 먹고 파서 선생님 퐁퐁이 떡 좀 먹게 해주시 하니까 야 더 더덕는 갔나 퐁퐁이 떡 비벼줘 하게 되면 한 덩치 비벼주게 되면 그 죽는 순간에 그거를 꼴까닥 다 먹어요. 먹고 꼴까닥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거 보고 진짜 내 거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 더덕는 물에서 그 인간성을 내가 발휘하다가 내가 들키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땅에서 죽어가고 그 전기철조망 그 고압이 흐르는데 위 소리 나거든요. 전기가 없지만 거기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내면에 그 초병인들이가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거든요. 지키는데 부엉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부엉 하면서 그 철조망 꼭대기에서 부엉이들이 울게 되면 어머나 이제 누가 죽게나 하게 되면 이틀 있다가 사람이 딱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부엉이들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은 시체를 우리가 담가에 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그 시체를 한 20명이 쌓아놓거든요. 여름에 되면 그 구데기 막 욱실욱실해. 남자 여자 시체가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가 전문 시체만 관리하는 남자들이가 그걸 세 바퀴 얼마나 큰 셋대바퀴나 실어가지고 불망산 꼭대기로 여차 하면서 그거 끌고 올라가는데 간에는 속도 좀 1km씩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도끼로 사람 다 남자 여자 도끼를 다 꺼내가지고
불태우게 되면 새까만 용기가 피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불망산으로 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가족들이 고모르고 면이 오게 되면 없습니다 하면 죽었다고도 말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에 뭐 아버지든 딸이든 엄마든 내 아들이든 죽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건 아무 도전이라고 변명이라고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곳이 인간 생직 정거리 감옥에서 내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거리 감옥에서 거기는 다 산비탈이거든요. 산비탈인데 겨울에 통나무 꿀기로 하는데 통나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다 통나무. 거기에서 못한다 안 한다는 법이 없어요. 일단 가게 되면 그 통나무 꿀기 하는데 북쪽의 여자들은 나무를 얼마나 잘 펴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거의 자랐기 때문에 나무를 펼 줄도 몰라요. 근데 그 통나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순양이 선생님한테 죽으면 죽었지 하고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딱 이 자리에 가서 물이 딱 이렇게 꿇고 선생님 발을만 보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가 나 평양 말하니까 야 너 평양 어디서 살았어? 하더라고. 평양시 버통방구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버통방구역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서로 통했거든요. 그 순양이 선생님이가 도둑놈하고 그렇게 대하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왜 와서 선생님 나는 중국에서 변방대 쫓기다가 100m 높은 벼락에서 떨어져서 나는 허리가 병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이 병력 확인서를 내가 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병방 가지 못하고 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깨부를 줄 모릅니다. 나는 일한다고 막 일하는데 내가 통나무 하러 가다가 제대로 먹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니까니 도둑놈 담이 세다야.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남이 10번 통나무 끌게 하게 되면 6번은 빠지고 4번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통나무 안 하고 4번 참가로 가게 되면 그 쑥대기 짝대기 나무들 그거 이렇게 여기다 멜빵에 매가지고 이렇게 얻는데 100명 되는 사람이가 한 줄을 쫙 서서 오는데 번호로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100번까지 부르고 100번도 연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처럼 귀둔해서 뭐 어떻게 되면 떠맨 맞고 하는데 나무 끌고 오면서도 동신더사리고 하는데 나는 얼음 도망가고 그렇게 넘나다니면서도 얼음 터니나 할 줄 모르거든요. 중국 사람이가 나를 딱 데리러 나오고 딱 데리고 가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얼음을 엄청 무서워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메고 오는데 얼음바다가 한 곳에 100m씩 하는 얼음 있는데 그 가다가 내가 지금 넘어지게 되면 내 뒤에 행렬들이가 다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 맞고 그 행렬들이가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이거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행렬을 이어갈까 생각하니까 개걸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엎대가지고 거기는 얼음판이 다 얼음이 아니라 물이 또 거의 내리는데 관계없이 내가 이걸 쥐고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썰매 타면서 내가 그 행렬을 지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가 야 저 도둑놈 저 무슨 도둑놈이야 하니까 반장이가 선생님 저 도둑놈은 호리병 환자 돼서 행렬을 지체시킬까봐 저렇게 개걸음하면 내가 별랑 짐승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걸 해서 내가 내 행렬을 지체하시고 내가 매 맞지 않고 산비탈에 가서 콩식이랑 하는데 우리가 도둑놈들이가 콩을 심을 때 먹을까봐 거기다 떡을 다 버무려 놓거든요. 우리가 먹을까봐. 그렇지만 떡이든 관계없이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고 하게 되면 그 떡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렇게 땅을 파고 한 명은 떡대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콩을 뿌리고 내가 네 번째로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산비 땅이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람은 다 서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떡 뿌리고 콩 뿌리고 하는데 나는 그 산비탈이니까 머리 자꾸 비틀어지고 이 허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다리 들고 어깨에서 내가 거기다 묻으면서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인간 생지역에서 매 맞지 않고 그 도둑놈 선생한테서 그래도 나무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런 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감옥에 나오게 되면 이 도둑놈 선생한테 한 번은 내 면회 꼭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한국에 오고 하는데 미국 인권의 그 도덕령 선생님이가 등록됐더라고. 그게 너무 악착해서 거기 명아라는 분이가 먹을 거 없으니까 덕기자루를 팔아가지고 다른 반에다가 팔았는데 그가 죽게 돼서 그분이 원명한데 쏘지김에 맞고 마지막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탈북민이가 미국에 가서 그 인권에 그걸 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선생님이 악착스러웠거든요. 진짜 그 인간 생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고 나를 살기 위해서는 진짜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인간 생지역에서 살아.